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행 꼬리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 스피어와 SPG가 나왔고요. 꼬리주에는 보로노이, 현대무벡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스피어. 자, 이 종목 지금 기세 상당히 당당하게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 포트에서는 제외되지만 이거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된 다음 날부터 날아올랐거든요. 네. 자, 물론 여러 가지 계약 이슈도 좀 있고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 단 부분, 이게 꼬리주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윗꼬리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환사채 물량의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내일부터 오버행 이슈가 조금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을 했는데요. 합병 전 회사의 전환사채 물량의 단가가 한 1,910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00만 주가량이 내일 상장되고요. 그리고 37만 주가량이 18일 모레 상장이 됩니다. 합치면 한 737만 주 정도 이상이 물량이 출회가 될 텐데 이 출회를 앞두고서 오늘 윗꼬리가 시장 경향과 함께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 트레이딩, 그중에서도 스페이스X에 대한 IPO, 상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스피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재진입을 해야 될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기 되돌림 자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도가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기 되돌림 자리를 이곳까지 한번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는 저항이 나오지만 이곳에서는 지지가 나온다. 121선 가량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는 저항이 나왔지만 어느 곳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을 시작하는 구간에서의 아래 꼬리 여기가 또 다른 중기 되돌림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행 이슈에 따라서 지지선으로 작동해야 될 구간들은 11,800원과 12,000원 사이, 그리고 121선 구간인 10,000원과 1,300원 사이에서 지지 흐름들 두 곳에서 우리가 중기 되돌림 자리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가적인 진입 가능성들을 한번 열어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난 것은 내일 한빛 나노, 우리나라의 첫 상업 발사체에 대한 발사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에임드 바이오는 바이오 섹터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바이오 섹터에서, 신규 상장주나 우주 쪽에서는 스피어, 이런 쪽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암울하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시장 흘러가는 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가 찾아다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 진주 일부를 통해서 많이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방에서 스피어 삼행시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예, 스치듯 피하지도 않았는데 날아가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날아가는 종목들 진주 일부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전략 좀 잘 잡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나오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SPG. 우리가 로봇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모멘텀을 본다고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모멘텀이 붙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올라갔지만 SPG 오늘 로봇도 관련해서 종목 차별화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처럼 또 지수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날에는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이 방향성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SPG를 또 들고 왔고요. 오늘 자율주행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과도 모멘텀이 또 붙는 종목이 SPG였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SPG를 대장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 뭐 로봇 종목들 어떻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품 물기 전에 로봇 잡아야지 해서
로봇 샀는데 사자마자 빠져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시장이 한참 밀리는 구간에서도 로봇을 쭉 이야기해 오면서 한 2주 동안 제 공략주 포트주들의 상황은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다 수익권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또한 겁먹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AI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게 되었고 어제는 제가 하이젠 RNM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체가 있는 로봇 부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AI 논란 구간에서도 이 필수 부품 영역인 SPG는 오늘도 좀 선방을 했다라는 의견이고요. AI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건 기대만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 지난주부터 실체가 있는 AI를 보자, 행동하는 AI 영역, 그리고 또 언어의 실체 AI 영역을 나눠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만큼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와 그리고 또 로봇 이슈의 직접 수혜 축에도 SPG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이 소프트웨어보다 움직이는 몸체가 필요한데요. SPG라든지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젠 RNM은 이 움직이는 몸통 쪽에 수혜주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매일 말씀드리다시피 국내 로봇 중에 실적과 구조를 동시에 잡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네. 단순한 기대주가 아니라 이미 실적이 쌓이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이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방향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정말 초고 위험 구간입니다. 어디가 마지막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기세 있게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구간이 무서워서 진입 못해요가 아니라 손절 구간을 명확하고 짧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 시장 특성상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또한 많이 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탈가를 75,000원대로 놓고 보고 이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10만 원대까지 충분하게 도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5,000원대 이탈가 보시면서 로봇주들 모멘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안경까지 또 예쁘게 또 쓰시고 약간 똑똑한 이미지, 코난 같은 이미지가 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코난처럼 멋진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뢰도 있어 보이나요? 신뢰도 100%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서 파트너의 보로노이. 자, 오랜만에 또 바이오 관련돼서 꼬리주로 들고 오셨거든요. 자, 관련해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나오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고 오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서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막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꼬리주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있는데요. 관심 섹터는 여전히 우주, 항공, 제약, 바이오, 로봇, 원전, 신규 상장 섹터, 2차 전지, 조선 이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실체가 있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에 대한 안전판이 있고 수급도 크게 빠지지 않고 연속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나도 같이 매수해 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시장에서 분명히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 그 이전에 12월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고 결국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때 맞춰서 미국은 이미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장의 마지막 거래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라는 12월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환하는 섹터 중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와 원전 쪽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로노이 잠깐 살펴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을 이와 같이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렇게 가고요. 3분기 말 무렵 9월 말이죠. 이 구간에서 4분기 대장주에 대한 리포트를 설문할 때에 보로노이를 말씀을 드렸고 보로노이가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는 저항의 자리지만 어디서는 지지의 자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 지지의 자리에서 이제 반등의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왜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내년도 1월 13일부터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말 연초에 몰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난 9일에서부터 12일까지 있었던 미국 유방암 심포지엄에서 HER2 고형암 표적 치료제 임상 1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보도 자료도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지금은 중기 되돌림자리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 주는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오늘 뭐 로봇 관련해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나왔지만 현대무벡스 와, 이거는 뭐 차트상 고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 오늘도 18% 가까운 상승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가 윗꼬리 좀 크게 달리면서 이걸 대장주로 봐야 될지 꼬리주로 봐야 될지 정말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꼬리주로 들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종목을 대장주로 선정을 했다가 네. 방향을 말하기에는 SPG를 대장으로 하고 꼬리로 현대무벡스를 설명하자 해서 제가 급하게 바꾼 종목인데요. 네. 현대무벡스 또한 제가 꼬리주로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 포트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 11월 달에 밀리는 시점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라 포트에서는 제외되기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구간에는 다 도달을 해준 모습입니다. AI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자금은 실물 자동화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대장주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역할에 충실한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시장이 밀리더라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봇이 어제와 다르게는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아니어도 금요일은 클로봇, 뭐 어제는 원익홀딩스, 오늘은 현대무벡스 이런 식으로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전고점을 도전하는 패턴들이 그래도 주마다 일마다 하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무벡스는요, 로봇 그 자체보다 로봇이 일할 수 있는 물류와 자동화 인프라를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AI가 쉬는 구간에서 실물 자동화로 자금이 이동되는 시점에서는 현대차 그룹 레퍼런스 그리고 그룹사 물량과 외부 수주 구조로 인해서 실적 가시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점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스마트 팩토리 정책과 설비 투자 흐름을 모멘텀으로 본다면 오늘 대장주였던 SPG와 함께 흐름을 확장해주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동차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확실히 자율주행 기술과 자동화 기술, 즉 이 AI의 실체에 대해서 시장은 확실하게 더 답을 묻는 흐름 같아 보였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오늘 거래량 정말 많이 터져 주었습니다.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13,000원대 가지고 있던 물량이 오늘 소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시장이 급락 나오는 분위기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많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몸통이 이전에 고점을 먹어주는 13,000원대의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쉼의 기간, 조정의 기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11,900원 선의 종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 시점, 이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정고점 13,000원 위에까지 도전해 줄 수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1,500원대, 11,000원대까지는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13,000원 이전의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양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포트주로 공략을 했던 시점이 만 원대였습니다. 만 원대에서 13,000원대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의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가격 또한 종가가 높지 않은 구간인 12,000원대 구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1,500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기회로 보자. 다시 한번 방향은 13,000원을 돌파해 줄 것. 이렇게 추가 상방 열어두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핫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 확산되면서 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 포트 리밸런싱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한다. 자, 박지훈 파트너 AI 속 버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요 전 꼬리주 설명하실 때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넓고 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들도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캡처를 하시거나 네. 동영상을 찍으시거나 메모를 하시거나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면서 노래하실 건가요? 아니요 종목들을 굉장히 소중한 종목들을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로봇, 원전, 신규 상장주, 2차 전지, 조선인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입니다. 조선에서는요. STX 엔진, 대한조선, 한국카본 요 세 종목 여러분들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조금 많은데요. 보로노이 방금 말씀드렸고요. 한미약품,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 인투셀, Y바이오 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 제약바이오에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원전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BHI, 비츠로덱스텍 요 안에서 원전과 관련 섹터를 내가 보고 싶어 이쪽이 나는 더 끌려라고 하시면 이 원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규 상장주를 나는 보고 싶어 한다면 노타, 비츠로넥스텍, YJ링크, 노타, 세나테크놀로지, 그리고 IT캠, 비츠로넥스텍 신규 상장 섹터이고요. 네. 우주항공은 스피어, 비츠로넥스텍, YJ링크 이렇게 해서 제가 관심 있게 순환매가 나오는 섹터 안에서의 종목군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드리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STX 엔진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TX 엔진 차트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행한 선을 여러 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면요. 이 라인이 걸쳐지는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구간,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대한조선과 STX 엔진에 대해서 조선 섹터에서는 이쪽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시장과 수급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섹터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구간, 결국엔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누군가 연기금이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같이 매수할 기회가 온다면 같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위험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손실 볼 확률은 적고 수익 볼 확률은 높은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피어도 가장 바닥인 쌍바닥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 시장에서 지치지 마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꼭 여러분 유망한 기업을 하나, 두 개 정도는 꼽아보셔도 좋고요. 나는 섹터도 골라줬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조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 와중에 조방원 중에 방산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로봇도 보이지 않거든요. 로봇은 이제 박지훈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니까. 약간 양보를 하신 거고 네. 방산 쪽은 왜 뺐을까요? 방산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조선이고, 네. 그리고 원전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도 있기 때문에 방산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들을 쭉 나열했지만 비츠로덱스텍이 가장 많이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규 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 AI 속 버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성격이 좀 반대돼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하지만 기세가 눌리면 나는 별론데라고 생각하고 기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도 진짜로 이 로봇을 이야기하려고 왜냐면 여태까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테마가 또 로봇이고 그럼 로봇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로봇이 밀리게 되면 와르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실 섹터가 또 로봇인 것 같고 해서 기회 구간을 허 대표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버텨보자라는 의견에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AI는 좀 줄이는 게 아니라 AI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게 지금의 리밸런싱이 맞는 것 같습니다. AI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I 안에서도 중심을 옮겨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즉 실체가 있는 AI, 뭐 언어 영역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뭐 셀바스 AI라든지 다시 한번 사도될 만한 기회 구간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 행동 영역에서는 로봇이 독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구조를 정리해보자면 중심축은 실적과 구조가 남는 AI의 몸통인 반도체와 로봇인 거고 순환 대안축으로는 AI 조정기마다 왕좌를 지금 노리고 있는 대표 순환 섹터가 지금 바이오죠. 네. 바이오 섹터 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이드로 포트 변동성을 낮춰주는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방패 역할로는 배당주라든지 유틸리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AI 논란 구간마다 튀어나오는 구조적인 수혜주로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선 종목들 잠깐 튀었었고 전기전력, ESS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들은 그날그날 시장에 맞게끔 진짜 주식 일부에서 꼬리조 코너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변동성 시장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님들 그리고 또 진짜 주식 일부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 피드백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본방사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AI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AI 안에서 중심을 옮겨가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대장주엔 꼬리주에서도 SPG, 현대, 무벡스 등 좀 기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하반석 파트너 네. 혹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로봇주 혹시 관심 가질 만한 거 있을까요? 뭐 제닉스 로보틱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PNX 로보틱스, 네, 지금 딱히 떠오르는 종목들은 네, 요 두 종목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네. 로봇은 순환매 속에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반전이 나왔다,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음양 캔들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 들어가시면 조금 더 순환매 속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로봇도 순환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로봇만 딱 두고 보더라도 두 분의 성향이 보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영 FTA 협상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빵끝 웃는 날이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장세에서 대안주로 될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대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일단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달바 글로벌을, 박지훈 파트너는 코스맥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달바 글로벌, 오늘 그래도 화장품주 중에서는 뭐 이야기가 좀 뜨겁게 나온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달바 글로벌은 2주 전에 꼬리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 정도에서 음양 양봉과 음봉의 캔들의 조화가 반복되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으나 내려올 때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시작되고 있더라. 그리고 거래량은 굉장히 메말라 있었다라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차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반복되는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의 초반 구간에서는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다라는 근거 속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FTA 발효로 인해서 결국엔 화학 반응이나 제조 융합 같은 것들을 당사국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80%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결국엔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워낙 좋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19만 원까지 보유자분들은 홀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서야 좀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코스맥스 이거는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화장품주 이야기하면서 가장 좀 선행해서 패턴을 그리는 차트가 방금 들었던 달발 글로벌인 것 같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조금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을 코스맥스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인사이트에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요. 제가 화장품, 식품 쪽은 포장마차주다 이야기를 가끔 드렸었습니다.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아니면 테마가 조금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곳, 약간 시장이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해서 포장마차주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화장품이 왜 흔들리는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AI와 2차 전지처럼 거시 변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과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수출 구조가 글로벌로 다 변화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영국과 유럽 채널 확대에서는 중장기 실적 가시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다만 연속성에 대한 조건은 분명합니다.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발성인지 이 화장품이 반짝 대안이 아니라 연속 대안이 되게 되려면은요. 첫 번째로 ODM 실적이 실제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 채널의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ODM의 1위 기업이고 그리고 또 브랜드 리스크 없이 이 K뷰티의 전체 성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남아 성장률이 가장 확실하게 좀 증명이 되는 종목이고요. 불확실성 장세에서 구조로 가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전에 인사이트큐에서 다루었던 자리가 바로 16만 원대입니다. 16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드리며 설명을 할 때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18만 원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 지금 17만 원대까지는 지금 상승을 해준 상태이죠. 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반짝이는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되려면 18만 원대를 터치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부터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테마가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18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18만 원대에서 조금 더 구조적인 이슈라든지 모멘텀적인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이었으면, 우리 아버지였으면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머스크 회장이 되겠습니다. 세계 첫 조만장자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관련돼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고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들 MDS테크와 스피어 들어와 있고요. 박지훈 파트너 SPG 셀트랙 I가 들어와 있네요. 자, 우리가 스피어나 SPG는 앞에 좀 살펴봤기 때문에 허반석 파트너 먼저 MDS테크 채팅창에서도 MDS테크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눌리고만 있어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을 때 자율주행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은 MDS테크, 그리고 우주항공에서는 스피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 스피어거든요. 처음으로 스피어를 말씀드릴 때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저기서 하지? 그리고 나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포트에서 제외가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제 와서 왜 오른 종목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스피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MDS테크입니다. 지금 MDS테크가 바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올랐다가 다시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의 영향인가 아니면 종목의 영향인가 이렇게 놓고서 올려다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요. 크게 쌍바닥 구간에서 그 하단 구간 12,250원 언저리까지도 내가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의미로 MDS테크와 스피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셀트랙 I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주항공 전략 키워드로 해서 셀트랙 I를 며칠 전에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 궤도 위에서 돈 버는 기술로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이 도로 위에서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주항공에서는 궤도 위에서 돈 버는 기술이다. 지난번 단발성 로켓 발사를 놓고 이게 반짝이는 로켓 발사에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주 산업의 구조로 저희가 큰 그림을 봐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산업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셀트랙 I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주의 본질은 발사 이벤트가 아니라 궤도 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돈을 버느냐인 것 같습니다. 셀트랙 I는요, 저궤도 위성의 실제 기술주다라는 점과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저궤도 위성 시대와 정확하게 지금 맞물리는 시점이에요. 또한 국내 우주 항공주 중에 민간 수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머스크가 이 구조적인 사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자율주행의 표준, 그리고 또 뭐 위성 궤도의 표준 이런 식으로 자기 기술로 글로벌적으로 장악하려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전망적으로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셀트랙 I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58,000원대의 종가 기준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은 65,000원대까지 도전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우주 산업이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차트를 좁게 보시게 되시면 58,000원대가 이전에는 저항의 가격이었습니다. 이제는 58,000원대가 지지의 가격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부터는 충분하게 65,000원대부터 이전의 고점인 75,000원대까지는 구조적으로 더 멀리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우주의 본질은 발사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주 산업의 구조를 보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